네, 안녕하세요. 멋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LDA 또는 FDA라고 불리는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렇게 두 그룹이 있을 때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그룹 내 분산은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그룹 간의 분산은 최대화시킨다. 다시 제가 제대로 말했나요? 그룹 내의 분산은 최소화, 작게 만들고 그룹 간의 분산은 최대화, 멀리 보내준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문제는 마치 행렬 변화 안에서 고유값을 찾는 것과 같다. 우리가 고유값을 찾았죠. 고유값을 찾는 것과 같기 때문에 고유값 아이겐벡터 프로블럼, 그러니까 아이겐벡터를 풀면 이런 벡터들을 구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의 프로젝션 되는 벡터를 뽑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 벡터, 이 그룹 내에 분산은 최소화시키고 이 평균 간의 분산은 최대화시키는 그런 걸 구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또 W를 구하겠죠. 우리가 W 방향으로 이걸 구할 건데 이 지점은 이 지점에 있는 건 어떤 점 하나를 X0라고 할게요. 이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 X0에서 W로 프로젝션을 시킨 거에 B를 더한 값. 이게 0이 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 있는 애, 얘. 뭐 이 둘 중에 이 벡터 방향의 수진 것 중에 제일 가까운 애. 우리가 이제 이 거리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구분이 잘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리고 거리가 1인 지점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x1이라고 하면 wx1 플러스 b 이건 1이겠죠. 이게 거리가 이거 1인 지점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면 어떻게 되죠? w x1 마이너스 x0 이거가 1이다. 여기까지 나오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w 벡터랑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x0 이 벡터랑 내적이 의미하는 게 뭐죠? w 크기 그 다음에 x1 마이너스 x0 이것의 크기입니다. 크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이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이 벡터인데 우리가 키우고자 하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x1-x0에서 코사인 세타 한 거. 이겁니다. 이거고 이 값이 뭐였죠? 우리 이 값이 1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것을 키우고 싶다고 했죠? 이것을 키우고 싶어 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키우고 싶은 이 값. 코사인 세타. 이거는 1분의 W네요. 1분의 W의 크기. 그러니까 이것을 최대화하려면 W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맞나요? 이걸 최소화하면 이게 커질 테니까. 그래서 W의 크기를 최소화하겠다.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W의 크기를 최소화하겠다. 이거 근데 우리 지난 시간이었나? 이거 W의 크기를 제한을 줬었죠? 이 목적 함수랑 그때의 제한이랑도 약간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W 크기를 제한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면은 제한 조건은 없냐? 제한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제한 조건을 알려드리기 전에 라그랑지 승주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이 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당연히 x가 0일 때 최소가 되겠죠. 여러분 보시자마자 눈치챌 겁니다. 근데 조건을 만약 붙입니다.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3보다 작다. x가 3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최소값을 찾아라. 그러면 어떻게 찾냐? 당연히 이게 x는 0 바로 나오긴 하겠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원래 조건은 우리가 최소화시키려는 그 식은 x의 제곱이지만
L'이라는 걸 둬서 x의 제곱 더하기 알파 이것을 이쪽 방향으로 넘겨주면 x-3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수식에 어떤 라그랑지 숫자 이걸 붙여가지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고, 이럴 때 알파는 0보다 큰 어떤 값이고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 알파 그 다음에 x-3 이게 0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죠? 알파가 0이거나 x-3이 0이 돼야 된다. 세 번째 조건 L'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랑 x를 찾으면 그게 최소화되는 지점이다 라는 게 라그랑지 승주법의 핵심입니다. 한번 이것만 살짝 계산해 볼까요? 그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x 플러스 알파 이게 0이네요. 2x 플러스 알파가 0이다. 이게 수식이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알파는 마이너스 2x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라고 그랬죠. x가 3이거나 알파가 0이거나. 근데 보시면은 알파가 만약에 0이면은 x가 3이면 어떻게 되죠? x가 3이면 알파가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첫 번째 조건에 위배가 되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x는 3이 아니다. 그러면 알파가 뭐냐? 알파가 0이다. 알파가 0이면 x가 0일 때 최소가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너무 당연해 보이나요? 너무 당연하지만 이게 라그랑지 승수법이라고 해가지고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엄청 유용한 수식이라고 해요. 저도 제대로 배운 적은 없는데 이게 최적화 배울 때 잠깐 배운 건데, 다시 한번. 그러면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지점, 이 지점에서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최소화 시키려는 게 뭐였죠? x의 제곱이었어요. 그럼 똑같이 x의 프라임은 여기에 이걸 뒤로 넘겨준 값, 그러니까 x 플러스 3 이게 0보다 작다. 이 수식을 더하기 알파 해주면 된다. x 플러스 3 이것을 만족하는 세 가지 조건이었죠.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알파 x 플러스 3 이게 0이다.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죠. 세 번째, L'을 x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다. 첫 번째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2x 플러스 알파 이게 0이네요.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2x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x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되죠? x가 마이너스 일단은 여기 알파를 먼저 볼게요. 알파가 0이면 첫 번째 알파가 0일 수 있죠. 알파가 0이면 x가 0일 때 최소가 되네요. x가 0일 때 최소가 되는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성립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알파는 6이 되고 만족하고 0보다 크니까 만족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가 되겠다. 결론이 나오죠. 이게 제가 굉장히 1차원의 데이터를 설명드려가지고 이게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라그랑쥬 승수법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알고리즘이더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변수가 여러 개일 때 굉장히 유효한데,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건들이 더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x2라고 할까요? wx2 그 다음에 플러스 b를 한 값은 1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겠죠. 이쪽 방향이 있으니까 무조건. x3도 그렇고 x4도 그렇고, 그렇죠? 이걸 지금 이게 조건들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까요? 이걸 우리가 0이라고 두지 말고 라벨을 마이너스 1이라고 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y가 1일 때예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w, 예를 들어서 이게 x3라고 하면 wx3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 여기가 이제 1이라고 하면 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모든 클래스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 대해서. 이것을 일반화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W, X, I 플러스 B. 여기에 yi를 곱한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나요? 이 두 조건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일 때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면 되겠다. 우리가 원래 목적은 함수 뭐였죠? W 크기를 줄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것까지 포함하겠다. 자, 여기 이제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 함수는 원래 여기 2분의 1 붙여도 상관없죠. W를 최소화시키는 거에 2분의 1 붙여도 어차피 똑같은 목적 함수였어요. 근데 여기에 L'이라고 해서 조건들을 붙일 건데 2분의 1에 W의 제곱이 W의 크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플러스 시그마를 좀 붙여볼게요. 시그마 뭐 i는 1부터 데이터 수까지겠죠. 여기에 알파 i, 그러니까 이거 다 다른 알파예요. 알파 i 그 다음에 이거 수식을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걸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1 마이너스 yi wxi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수식을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에 1 마이너스 yi 그 다음에 wxi 플러스 b 이게 최소화시키는 것과 똑같다. 이게 조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 조건이 뭐였죠? 모든 알파 i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게 0이어도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 알파 i 그 다음에 1-yi wxi 플러스 b 이게 0이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이것을 w에 대해서 이제 w가 우리가 최소화시키고 싶은 값이니까 이것을 미분하면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미분을 하고 이 값들을 다 대입을 시키면 이걸 제가 뭐 일일이 대입을 시켜드리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다 대입을 시키면 이 알파 i들의 조합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결론만 좀 써드릴게요. 이 수식이 우리가 최대화 시키려는 값으로 좀 바뀌거든요. 우리가 최대화 시키려는 값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고 알파 i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알파 i 알파 j 그 다음에 yi yj 그 다음에 xi xj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다. 여기서 조건이 모든 알파 i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i는 1부터 n까지 알파 i yi 이 값이 0이다. 이 조건들을 남기고 이제 이 수식으로 좀 귀결됩니다. 갑자기 이게 나와서 제가 이걸 설명드려야 되나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뭐 수학을 전공하거나 굉장히 깊게 풀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이 솔루션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이제 최대화하는 이 솔루션을 어떻게 푸느냐 이게 결국은 알파에 대한 수식으로 바뀌잖아요. 알파에 대한 2차식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2차 계획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것을 푸는 거는
또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2차 계획법을 푸는 것도 어떤 패키지를 제가 도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냥 구연 위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옛날 게 좀 남아있어서 지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데이터가 이게 이제 제로가 아니고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아까는 그때는 데이터가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인 구역들, 이게 마이너스 1인 구역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풀 건데, 이제 y를 조금 이제 쉐입을 하나씩 더 추가해 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쉐입을 하나 좀 추가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h 벡터. 이제 h 벡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이건 맥스마이즈 하는 거였고, 우리가 이걸 2차 계획법으로 미니마이즈 하는 패키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쓸 건데, 이걸 맥시마이즈 할 거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죠. 이거는 결국 2분의 1 시그마 알파 i 알파 j yi yj xi, 그 다음에 이거 트랜스포즈예요. 그 다음에 xj, 이 값들을 미니마이즈 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알파 i, 이게 붙겠죠.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최소화시키면 된다. 이거를 이제 최소화시킬 건데, 이것을 저희가 2차 계획법이라고 해서 어떤 2분의 1 x의 어떤 뭐 h x, 그 다음에 더하기 qx,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h의 모양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 알파에 대한 수식이에요. x가 알파예요. 그리고 h에 속하는 게 이거죠. y랑 x랑 곱해진, 이게 어떤 거는 이게 여기에 트랜스포즈하고 x, y, 어떤 거는 그냥 곱해진, 이 값이 여기잖아요. 이게 이거고, 이 h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벡터겠죠. 마이너스 1벡터. 여기가 x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줘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여기에 조건은 뭐냐? 그 다음에 gx가 h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ax, 이게 b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서 최적화시키는 게 2차 계획법이고,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가져다 쓸 겁니다. 저희가 쓰려고 하는 패키지는 컨벡스 옵티마이저의 어떤 솔버를 풀 건데요. 여기서 여기 있다. 임포트 시킬게요. 이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과 방금 2차 계획법을 쓸 수 있는 어떤 패키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h가 우리가 y랑 x랑 곱해고, 그거의 트랜스포즈, 그거 두 개를 행렬곱 해주면 닷 프로덕트 하면 h가 나오겠죠. h의 쉐입도 한번 찍어볼게요. n by n 매트리스겠죠. 그 다음에 q는 마이너스 1 벡터겠죠. 마이너스 1 벡터. 이것을 뭐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q를 그냥 찍어볼까요? q를 찍으면 마이너스 1 벡터예요. 이거의 쉐입을 한번 찍으면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잠깐만. 여기 이 수식에서 이게 마이너스 1 벡터고, 얘는 뭐죠? 모든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G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테니까 G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G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쭉 붙어있는 대각선 행렬이 마이너스 1인 일단 그러면 20/20 어떤 값일 거고, 그 다음에 H는 당연히 0이 되겠네요. H는 0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 그냥 0 벡터니까 안 찍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되나? AB를 정해야겠잖아. A는 그 Y가 되겠죠. Y랑 X랑 곱하면 Y 알파고, 여기에 Y랑 알파랑 곱하면 다 더하면 0이 돼야 되겠죠. 여기 Y 알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A는 Y가 되고, 이거는 B가 돼야 되니까 B는 0으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나서 이거는 그냥 패키지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그냥 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매트릭스로, 여기서 지원하는 매트릭스로 바꾼 다음에 이걸 풀어라 하고 솔버를 돌리시면 됩니다. 솔버를 돌리시면 이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이제 값을 찾아주는데요. 찾고 나면 알파 값을 한번 찍어 봐야겠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알파죠. 이거 알파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알파의 쉐입을 한번 찍어보면, 네, 20개가 나온 게 됐고, 이거의 의미는 뭐죠? 이거의 의미는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 W를 X들의 조합으로 쓸 거거든요. 이 W라는 벡터가 X들 20개를 어떻게 조합해서 이 W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인데, 자, 그러면 여기 알파를 꽂았으니까 W는 어떻게 되겠죠? W는 그러니까 Y 값 마이너스 1이고 1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X를 곱해준 알파랑 이 X 마이너스 2면 반대로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준 값이 결국은 W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벡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W 중에 0에 가까운 애들을 다 버려볼까요? 한번 버려보면 여기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거랑 살아있는 게 둘, 3개 말고는 다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결국은 중요하게 3개만 놔두고, 이게 다 3개만 가지고, X데이터 3개만 가지고 이게 그 표현이 가능하다는 건데, W가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에요. 이걸 그래서 서포트 벡터라고 해요. 이 두 개가 이 축을 이룰 거고요. 이 축, 이 벡터. 그 다음에 이거랑 평행한 이 벡터. 이게 주축이 되니까 이걸 서포트 벡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포트 벡터고, 이 방향의 가운데 있는 이 지점 방금이 W가 되겠죠. 이것을 그러면은 B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럼 B의 값이 나올 거고, 그것을 제가 프로젝션 값을 프로젝션 되는 코드를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네, 프로젝션이 되고, 그 다음에 선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포트 벡터고, 이 중간에 이게 딱 가로지르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하나의 서포트 벡터를 이루고, 이 값들이 중요하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다 클 거니까 이 세 개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 W를 구하겠다. 이게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합니다. 조금 난해하죠. 이게 근데 이렇게 좀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중요한 게 뭐였냐면 W가 어떤 알파들의 조합으로 구할 수 있고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몇 개만 이 알파 값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알파가 0이 되더라. 몇 개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0이 되더라.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수식을 풀 때 2차 계획법 그 듀얼 폼이라고 하거든요. 이 모양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실 게 이 부분입니다. X 데이터들의 트랜스포즈랑 그 다음에 그냥 자기 자신, 그러니까 결국은 X의 제곱값들 이 행렬을 만들어서 어떻게 풀더라. 이게 X라는 값이 이렇게 X1, X2, X3, X1, X2, X3 각 곱해진 이런 값들이잖아요. 이 행렬이잖아요. 이 행렬 가지고 풀더라가 중요합니다. xi와 xj의 결국 내적 벡터 값을 이용해서 풀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지만 조금 넘기면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어떻게 뽑았는지는 코드 보시면 알 것 같고 이런 데이터가 있고 제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것을 동시에 한번 플러스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됐어요. 멀리 있는 얘 점들이랑 이 파란 선을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linearly separatable한 그러니까 어떤 직선 W에 의해서 아니면 평면으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는 우리는 그냥 사람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이 안에 있으면 1, 뭐 바깥에 있으면 0,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어떻게 구분할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리니어하게 나눠지는 데이터들만 봤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려운 데이터들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